오늘 가을학기 웹툰 스튜디오 취업 특강 서울의 웹툰 스튜디오 다니는 김 팀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김다슬 팀장님께서 웹툰 스튜디오 이야기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다슬 팀장님께서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는 썬더 스튜디오에서 기획 그리고 스토리 및 콘티 파트 담당하고 계시는 PD님이시고요. 우리가 PD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튜디오나 플랫폼 또 여러 가지 업체에서 되게 다양한 업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PD님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웹툰 스튜디오에서 팀장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어, 김다슬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고, 이 썬더 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신태훈 작가님, 놓치마 정신줄. 네, 그 작가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스튜디오고요. 그래서 학습 만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존 웹툰 플랫폼의 작품들도 제작을 하는 그런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중에 오늘 강의해 주실 김다슬 팀장님께서 참여하신 삼덕천하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바바리안 영예라는 작품 기획 및 스토리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거의 관련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웹툰 스튜디오 취업 준비부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니까 재밌게 잘 들어보시고요. 네, 이따가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 오늘 공식적인 특강이 어, 처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우님들 중간중간 재밌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호응도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썬더 스튜디오라는 웹툰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김다슬 팀장입니다. 앞에 서재 교수님이 제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할 게 없네요. 잠시만요. 이거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다들? 네, 잘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기존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웹툰 표지를 패러디해 왔거든요. 자, 잠시만요. 네, 제가 줌으로 가끔 이렇게 글씨 뭐 주석 달기 기능도 쓸 거라서요. 네. 근데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공교롭게도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게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몸 관리를 좀 잘 하지 못했네요. 이게 하고 여러분들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어쨌든 뭐 다시 제 소개를 이어가자면은 그 교수님이 이제 제 소개를 다 이미 해주셔가지고 또 말하기 좀 저기하긴 한데 네 대학은 뭐 만화 하면은 다들 잘 아실 법한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졸업을 했고요. 어 소개해 주신 대로 이게 이해하기 편하게 스튜디오 PD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회사에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작품들을 다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이게 팀원들에게 제작 지시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연재 중인 이제 작품들의 스토리랑 기획 및 콘티 업무도 참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신규 작품도 이제 계속 기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외에는 사원들 관리하고 인재 채용하고 뭐 등등 네. 하는 업무가 좀 많습니다. 작가로도 이제 이름을 올려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명은 이렇게 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PPT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B급 감성으로 제작해왔으니까 예,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참여한 회사 대표작들을 소개하자면은 네. 놓치마 정신줄을 시작으로 저희 회사가 이 신태훈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인데 이게 놓치마 정신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작품으로 바바리안 영예라는 작품이랑 삼덕천하 그리고 학습 만화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구석에 써놓은 노침 학습 만화 시리즈에도 제가 다수 뭐 콘티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과학 동화라는 잡지에서 이 바바리안 영예라는 IP를 가지고 만든 바바리안 원소 유물 탐험대라는 작품 지금 연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르 탐험기, 날씨 요정 김켈리라는 작품의 디렉팅도 참여를 했고, 얘네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유튜버거든요. 유튜버 IP 가지고 이제 학습 만화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오리지널 IP예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IP의 문혼 한자 요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한자를 소재로 한 액션물이거든요. 학습. 그래서 다들 아시는 그 마법 천자문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 다들 아시는 게 있으면 좋겠네요. 음, 자, 오늘 특강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서재일 교수님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의 소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강의가 처음이라서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요만큼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얘기거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채팅창에 예전에 봤던 작품들도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학우님들이 계세요. 정말요? 네, 네, 제가 채팅창 지금 한번 채팅창이 안 열어보시면은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아, 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네, 제목처럼 스튜디오 취업 준비랑 그다음에 만화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이미지는 제가 약간 짱구 인트로처럼 꾸며봤고요. 이 클립 스튜디오에 있는 3D 소재들 가지고. 네.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나 웹툰 작가님들, 그리고 뭐, 네, 그리고 뭐, 혹은 뭐, 플랫폼 PD님들이 특강을 하시면은, 대체로 작가로 데뷔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프리랜서로 업계에서 이렇게 생존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대학생 때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작가님들이 오시면은, 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소속된 직원이자, 이제 또 동시에 제 이름을 걸고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솔직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나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듯 해가지고, 네.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거고요. 자, 그 전에 음, 웹툰 스튜디오가 뭐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안 만들긴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웹툰을 기획하고 이제 제작해서 완성하기까지의 그런 그 모든 과정을 다 담당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제 뭐 신규 작품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분량을 쌓아가지고 이제 플랫폼에 투고를 하고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연재가 되는 거고요. 아, 근데 이제 네. 그 스튜디오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투고에 통과가 되는 그 커트라인이 막 낮은 건 아니에요. 이게 스튜디오라고 쉽게 연재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 경험상 오히려 이제 그 스튜디오들에게 요구되는 그 완성도 기준치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더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는 그런 거요. 네. 그래가지고 똑같이 개인 작가들이랑 똑같이 투고 해놓고 기다리는 뭐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다만 그 네이버 웹툰 쪽에 투자를 받은 그런 스튜디오들 어찌 보면 제휴를 맺은 그런 회사들은 좀 더 수월하게 연재를 할 수 있긴 해요. 뭐 약간 자회사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작품란에 작가란에 이제 보통 그 필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필명이 아니라 이제 그 아예 회사명이 들어가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이제 그런 자회사 느낌의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 회사들은 네이버 웹툰과 계약을 한 거니까 거기서만 독점으로 연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게 아닌 그냥 보통의 스튜디오들은 뭐 그냥 똑같이 투고하고 통화되면 연재하고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오자면은 웹툰 스튜디오는 근데 요즘에 웹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 웹소설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캐릭터라던가 이제 뭐 이모티콘 이런 팬시 사업도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처럼 학습 만화도 이제 같이 겸해서 제작하는 스튜디오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 성향상 작가가 맞을까 아니면 직장인이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심도 깊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잠깐 저의 라떼 시절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학과 분위기상 졸업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작가로 데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있었어요. 뭐 뭔가 다른 선택지가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뭔가 만화 스튜디오가 그렇게 막 많이 있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비슷하게 이제 유명 작가의 화실에 들어가서 어시스트 정도 이렇게 화실에 들어가서 어시스트로 일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정도였는데 이런 화실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뭐 월급이 높지 않으니까 약간 돈을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만화를 배우러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스튜디오랑은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제가 친구들이랑 제가 이렇게 막 졸업 준비했을 때가 어 16년에서 18년도 이 18년도는 그래도 이제 스튜디오들이 좀 생겼었는데 13, 14, 15 15에서 16년도 정도는 이제 뭐 스튜디오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화실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고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저도 화실 끝물 세대예요. 이게 듣기만 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쵸, 그쵸. 네, 코로나 시즌 타고 이렇게 스튜디오들이 빵 많이 이렇게 생긴 느낌인데 이 얘기는 마침 그거는 뒤에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다들 웹툰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웹툰에 대해서 배우고 계신 거잖아요. 학우분들이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거 웹툰으로 먹고 살려면은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취업이라는 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웹툰을 그려가지고 주체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웹툰 작가로 데뷔하길 꿈꾸는 분들도 여기 많으실 거예요. 충분히 많을 텐데 반대로 또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내 자아를 펼치고 싶지 않은 분들 아니면은 아직은 뭔가 내 이름을 걸고 연재를 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네, 아직은 뭐 혹은 뭐 굳이 싶은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먼저 스튜디오에 취업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취업하면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은 뭐냐? 월급쟁이잖아요. 회사에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작품이 되게 흥했을 경우에는 내가 작가였으면은 이런 고료랑 유료 수익이 온전히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직원이면은 뭐 작품이 아무리 흥하더라도 내 작품이 아니고 회사 작품이기 때문에 뭐 저작권도 회사 있으니까 그래서 작품이 흥해도 인센티브만 받는 게 일반적인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작품이 이게 흥하지 못해서 뭐 막말로 좀 쪽박 찼어요. 그래도 이게 회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따박따박.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안정적이라는 거.
네, 안정적으로 수입을 번다는 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직장인의 장점이잖아요. 뭐 물론 뭐 월급이 조금씩 밀리고 회사가 망할 조짐이 보이면은 빠르게 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아, 잠시만요. 이게 채팅이 중간에 작품 분위기가 안 좋아도 끝까지 연재하게 해주나요? 이 부분은 제가 그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요. 약간 이 작품이 좀 약간 잘 안 돼도 뭔가 회사가 자본적으로 사정이 좀 그나마 괜찮아. 아니면은 같이 연재하고 있는 또 다른 작품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캐시카우가 있어서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다 하면은 그냥 뭐 끝내게는 해주는데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요. 막 이게 이 그 뭐냐 다른 작품도 다 망하고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면은 도중에 그냥 아예 샷다를 내리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큰 회사에서 한 작품인데도 그 연재 중단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잘 안 돼서 그냥 빠르게 중단시켜버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다. 네. 뭐 만화 회사들이 다 중소기업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그냥 뭐 대중소 약간 이런 거 나누는 거지. 어쨌든 뭐 그다음에 음, 팀 작업이기 때문에 작품 연재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많이 덜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네. 이게 또 저는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혼자 연재를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그 뭐 압박감이랑 이런 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이제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시기가 와요. 이게 뭐 독자들의 반응에 또 부응을 해줘야 되고 기대에 그만큼 또 해야겠다는 이게 또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슬럼프도 많이 겪는 작가님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근데 팀 작업을 하면은 그런 압박감에서 좀 더 자유롭다? 뭐 낫다? 약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약에 회사 들어가가지고 동료들이랑 안 맞으면 어떡해요? 네,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어, 거기 회사 구조가 약간 문제가 있거나 이게 인간관계 쪽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트러블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이렇게 막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좀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다음에 논외로 웹툰보다는 가볍게 인스타툰으로 먼저 시작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첨부한 자료들, 이 작품들은 이제 요즘에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에요. 인스타툰이 되게 세계관이랑 이제 캐릭터들을 깊게 안 짜도 되고 약간 그냥 그림 일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약간 끄적이면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스낵 컬처, 엄청난 스낵 이런 콘텐츠잖아요. 그리고 인스타툰은 좋은 게 진입 장벽이 되게 낮다라는 장점이 또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인스타툰을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뛰어들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이 분야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안 그런 직업이 없지만 인스타툰은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더. 이게 블로그 이게 쓰는 그런 분들처럼 데일리로 진짜 거의 매일매일 자주자주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언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지 몰라요. 이 인스타툰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초반에 진짜 거의 하루에 하나씩, 한두 개씩 이렇게 다작으로 진짜 매일매일 올리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뭐 하나 걸리려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인스타툰은 약간 재능도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인스타툰이 이제 네이버 웹툰 중에 예전에 이제 많이 있었던 그 일상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신 그림은 이제 웹툰보다는 좀 많이 가벼운 버전. 이게 요, 여기에 있는 이 김퇴사 작가님의 이 컨텐츠는 이제
직장인 그런 밈이나 콘텐츠를 주로 다루시는데 이제 그림체가 보다시피 좀 개성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이 작품을 제외하면은 뭐 이제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거 세 개는 좀 이렇게 힘을 많이 뺀 느낌이죠. 대신에 좀 재미에 치중을 많이 뒀어요. 이게 그 내 일상이라던가 뭐 가상이라도 어쨌든 일상을 그림으로 재밌게 표현하고 웃기게 살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본인만의 B급 감성으로 MSG를 이렇게 잘 이렇게 치는 게 중요해요. MSG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 밈을 잘 알면 좋다. 네, 이런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아, 특히 근데 이분들처럼 만화가 아니라 이제 릴스를 주로 올리시던데, 이분은 좀 영상들이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나 이렇게 밈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올리셔서, 이게 그런 것들도 잘 패러디를 하고, 그냥 순수 창작물로도 이렇게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은 안 된다. 네, 재미가 없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아무리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인스타툰을 또 도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인스타툰을 도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회사니까 이제 스폰서 광고를 붙여가지고 이제 데일리로 이제 좀 자주자주 올렸었는데, 그게 광고를 붙여도 내용이 이렇게 막 와닿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딱 모이는 팔로워가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한 1,000 정도 떼었던 것 같아요. 팔로워 1,000? 1,000명 정도? 네. 이 정도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잘 안 되면은 결국에 계정을 방치하는 그런 방치 엔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인스타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대충 분석한 이렇게 얕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스타툰도 어쨌든 뭐 잘 되면은 광고도 들어오고 협찬도 들어오고 좋긴 하지만 뭔가 안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저는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말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스튜디오 쪽 찬양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냥 느낀 바를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또 그 지금 취업하기 전에 뭐 작가로 먼저 데뷔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2017년도 정도에 이제 배틀 코믹스라는 플랫폼에서 우리들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했었어요. 이제 뭐 로맨스 학원물이었고요. 분량은 한 30화 정도. 네. 아시는 분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주로 게임 관련한 콘텐츠들이 주로 올라오던 곳이었어가지고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배틀코믹스라는 플랫폼에서 이 우리들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게 꿈이었고 그만큼 연재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랑 욕구가 정말 누구보다 강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딱 데뷔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정말 꿈에 바라던 데뷔를 하고 연재하는 동안에는 진짜 막 밤샘 작업해가면서 이제 솔직히 작업하다 보면은 약간 밤에 좀 더 작업이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밤샘 작업하다가 낮밤이 막 바뀌어도 그렇게 해서 약간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래도 연재하는 동안에는 저는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결이 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약간 그 번아웃 증상 비슷한 거더라고요. 뭐 번아웃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뭐 고작 30화 연재하고 무슨 번아웃이 오냐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뭐 제 경험상 그 연재한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작품에 들어간 그런 시간, 에너지, 내가 이 작품에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 이게 중요하지, 뭐 이거 30화 정도 연재했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작품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게다가 이게 또 제가 제 이름으로 나온 첫 작품, 데뷔작이었거든요. 데뷔작이었으니까 또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한 연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차기작 준비를 또 이렇게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저 작품 막 이렇게 두세 작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 투고를 했었는데 잘 생각보다 그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어렸던 마음으로는 약간 업계나 이렇게 세상을 약간 탓했었거든요. 이게 내 혼이 담긴 이런 작품을 못 알아보다니 피디들 눈이 어디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작품을 보면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참고 다시 봤었을 때는 이게 실패한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이 트렌드, 이 트렌드를 잘 읽지 못했다는 점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아이고, 네, 그 당시에 그 쓸 데가 없는데 노블 코믹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들이 지금 이렇게 되게 양산화돼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슬슬 이제 많이 흥하고 있던 딱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저는 약간 작가주의랍시고 뭔가 얕은 작품성이 담긴 그런 만화들로 이제 왜 못 알아봐 주냐 약간 이런 괜한 자존심과 오기를 부렸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 객관화가 스스로 부족했던 거죠. 뭐 저니까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디스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계속 빠그라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게 약간 희망의 동아줄이었던 게 이게 스튜디오 취업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바만 좀 해봤지. 그래서 혼자 하는 작업이 좀 많이 익숙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진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 월급쟁이의 안정적인 그런 달콤함을 맛보고 나니까 뭐 적응이 그냥 저절로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이렇게 막 구르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어느새 이게 팀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네. 자본주의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업을 좀 먼저 해가지고 사회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배운 걸 토대로 작가로 도전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인으로 작업할 때랑 팀 협업으로 작업할 때를 비교해 드릴 건데요. 이게 제가 작가로서 먼저 데뷔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림을 혼자 다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 분명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누군가와 협업은 음, 글쎄 약간 전혀 그런 일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온전한 1인 작업도 경험을 해봤고 이제 지금 회사에서는 팀 단위의 작업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둘의 비교점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인으로 작업할 때는 뭐가 좋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제 작품을 짤 수 있잖아요. 내 취향대로. 그래서 누군가가 뭐 나한테 훈수를 두는 사람도 없고 편해요. 그냥 뭐 조언이 필요하면은 뭐 주변 친구들한테
뭐, 뭐 주변인이라면 뭐 친구들, 아니면 지금 학우분들 가르쳐 주시는 뭐 교수님도 계시겠고, 네. 어쨌든 뭐 주변 분들한테 보여주면 되고, 이제 뭐, 이번에 짠 콘티인데 어떻냐? 아니면 뭐 교수님 이번에 짠 콘티인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하고선 조언을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내 취향대로 만들면 되는데, 대신에 중요한 거는 그만큼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가 내 작품의 핸들을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완결이라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1인 작업이면은 또 이렇게 글 그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해보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1인 작업이. 그래서 힘들어요. 이 두 개를 다 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이제 완성도 있게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재라는 이 레이스를 시작하면은 뭐 글이랑 그림 중에 어느 한 부분은 솔직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뭐 둘 다 빠지거나, 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막말로 작품이 이 산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어씨분들인데, 당연히 혼자 다 하기 힘드니까 어씨분들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어씨를 구하더라도 다 돈인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그분들의 월급은 이제 내가 받는 수익에서 다 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간헐적으로 진짜 필요할 때만 단기 뭐 한 오케이. 편, 두 편 이렇게 어시를 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기 힘들 때.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연재를 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스케줄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 작품이 올라가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이게 수요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자, 휴일로 정하자 하고서는 그리고 그 나머지 6일을 이제 빡세게 작업을 하자라고 스스로 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이 업로드 날이면은 이제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뭐 마감 날은 플랫폼마다 다 다르고요. 이제 예를 들어 수요일이 업로드면은 이 전날 네이버 웹툰은 전날 오후 3시까지 마감 메일을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화요일 날에 마감을 한다 하면은 이제 저는 업로드 날이자 이제 수요일이 휴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0.5일 정도는 스토리, 여기 스토리랑 글 콘티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이틀에서 2.5일 정도는 그림 콘티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때까지는 작화를 했고요. 이게 콘티가 생각보다 기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콘티 작업해 보신 분들은 이게 콘티가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실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작업까지 다 하니까 내가 선 따는 거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구간에서 그쵸 그쵸 잘 아시네요. 이게 콘티를 잘 작업해야 나중에 수정이 덜 생겨요. 이게 건물도 처음에 짓기 전에 설계 작업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설계를 잘 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네. 딱 콘티가 이 설계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어차피 내가 선 따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구간에서 이 연출이나 대사가 막혀버리면은 진짜 막 하루 종일 고민해도 막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티 작업이 막 밀리고 밀리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콘티 재미없으면 완성본도 재미가 없어요. 찢어버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작업이 점점 밀리고 나면은 그림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림이 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퀄리티가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빨리 그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진짜 거의 그냥 포기하고 밤새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마감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그냥 뭐 이렇게 이 휴일이고 뭐고 그냥 이때부터 땡겨가지고 작업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주 7일 작업이 돼요. 이 퀄리티, 작화 퀄리티가 낮은 저도 그랬는데 지금 1인으로 연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좀 뭐, 네, 많이 힘들죠. 아이고. 그러면은 팀 작업은 어떻냐? 그냥 팀 작업은 내가 맡은 파트에만 충실하면 돼요. 뭐 콘티면 콘티, 콘티면은 콘티, 뭐 이렇게 선화면은 선화, 뭐 이렇게 채색이면 채색, 채색 외에 이제 뭐 후공정도 있겠죠. 뭐 배경이나 후보정. 이게 어쨌든 내가 맡은 파트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이 파트를 다 일일이 막 엄청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좋죠. 이거는 근데 뭐 직장인이 아니라 이 RS를 받는 외주 작가분들도 요즘에는 이렇게 팀 협업 구조니까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장점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게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스토리랑 콘티를 그 스토리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느 부분에서 이제 좀 막히는 구간이 생겼을 때, 아, 여기 좀, 아, 잘 안 떠오르네. 잠깐 회의 좀 하죠. 하고서는 다른 직원들 불러가지고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금방 풀려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되게 필요할 때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화 쪽에서는 피드백, 이런 거를 이제 서로 빨리 주고받다 보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저는 되게 큰 장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장점, 빠른 소통. 아이디어 회의를 이제 열심히 자주 할 수 있다. 이게 왜냐면은 뭐 나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리에서 나올 거면은 벌써 나왔지. 게다가 이제 저희 회사 작품들은 대체로 다 개그 장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특히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의 때 정말 서로 실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냥 실없는 소리를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이제 딱, 그거 괜찮은데? 하는 그런 아이템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디벨롭해서 발전시켜가지고 딱 한 작품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원고의 1차 결과물을 이제 두고 다 같이 피드백을 나눠가지고 어떤 부분이 또 이제 내가 부족한지 직관적으로 딱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이런 회사가 좀 스스로 성장하기에 괜찮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뭐 가끔 바쁠 때 뭐 몇 명 남아가지고 야근하게 되면은 뭐 전우회가 생기는 것도 좀 약간 장점 아닌 장점 같고요. 뭐 장점만 말한 것 같아가지고, 뭐 단점도 좀 얘기 드리자면은, 가끔 이제 앞에 공정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뒤에 공정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좀 종종. 네. 뭐 어려운, 콘티를 짜다가 이제 뭐 어려운 구도나 약간 이펙트, 이런 부분의 퀄리티를 그냥 뭐, 뭔가 약간 대책 없이 높게 요구해서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앞에 공정과 뒤에 공정 파트가 갈등이 생기지 않게 이 부분은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살짝 TMI인데 이제 제 지인한테 들은 썰인데요. 이분은 이제 유명한 스튜디오에 다니고 있거든요. 유명한 모 스튜디오에 다니고 있는데 뭐 지금도 그런진 모르겠어요. 이제 몇 년 전에 들은 썰이라 어쨌든 이게 스토리와 콘티를 담당하고 있는 작가님이
외부에 있고, 그다음에 그림은 스튜디오에서 해가지고 글 그림 나눠서 협업을 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글 작가님이 콘티를 진짜 겁나 늦게 주더래요. 그런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콘티 받아가지고 작화를 제작해야 되는 시간이 진짜 뻥아치고 이틀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심지어 막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작품도 아니라 액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매주가 타임 어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은 진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려가 많이 필요한 경우죠. 네, 그죠. 뭐 아무리 인력이 뭐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고 몇 명이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틀 안에 한 7, 80컷 정도 되는 분량을 만들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벌하거든요. 그럼 야근은 기본인 거죠. 음. 자, 아이고.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밤새야 겨우 만들까 말까 한 지독한 일정. 네,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다들 뭐 웹툰 배우시니까 웹툰 많이들 볼 텐데요. 웹툰 플랫폼 뭐 지금 제가 여기 첨부한 이제 네이버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카카페 같은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으로 뭐 여러 레진이나 뭐 미디 같은 그런 플랫폼들도 있죠. 그런 데서 웹툰을 보면은 뭐 특히 뭐 무협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헌터물의 액션 작품들 아니면은 뭐 로판이나 현대 로맨스, 뭐 아이돌 나오는 그런 아이돌물 등을 보면은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죠. 기본적으로 작화가 일단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이펙트 후보정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강의 초반 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코로나가 그 시작하던 그 시기에 다들 집에만 있으면서 그때 이제 OTT랑 웹툰 붐이 일어가지고 웹툰 스튜디오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웹툰 신작도 막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보니까 네이버 웹툰 기준으로 작품 수가 대략적으로 한 690개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건 2024년 기준이라서 지금은 뭐 좀 더 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신작 수를 줄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600개는 넘겠죠? 5, 600개? 진짜 많은 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이 작품들의 퀄리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아예 이렇게 공장식으로 이렇게 기획, 스토리, 그림 콘티, 선화, 채색, 배경 후보정 뭐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다 나눠서 이제 웹툰 한 작품을 약간 엑조디아처럼 이렇게 모아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보기 쉽게 유희왕 이제 엑조디아를 갖고 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다 끼워 맞춰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이 방식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간 요즘 웹툰 만드는 게 약간 낭만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반응이 가끔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파트가 많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파트들 중에서 어느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지 나는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그 파트를 중심으로 뭐 나는 약간 기획하는 게 더 좋아하면은 기획 쪽에 스토리 쪽에 이제 좀 더 파고들고 아니면은 뭐 연출이 좋아하면은 콘티 쪽에 좀 더 파고들고 대신에 이건 약간 저는 좀 묶음 세트라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뭐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하면은 그림을 이제 계속 파가지고 작업물들을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작업물을 계속 쌓아놓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두 개 세트를 저는 후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채색이랑 배경 후보정 파트 쪽은 솔직히 이 위에 파트들보다 값이 좀 싸고 그리고 좀 약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단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이 위에 있는 부분들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지는 않은 네, 그런 쪽이거든요. 아, 근데 뭐 이쪽 단순 작업하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채색이랑 배경을 맡아서 해. 근데 일주일에 한 두세 작품을 맡아가지고 이제 손 빠르신 분들은 뭐 두세 작품 아니면 세네 작품 맡아가지고 이제 작업해서 생계 유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잘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그만큼 또 기본으로 그냥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뭔가 그래도 약간 이 위에 메인 파트들보다는 장벽이 낮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단순 작업을 넘어서 좀 더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에 파트. 이게 이제 제가 메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이 기획 스토리, 그림 콘티, 연출, 그리고 이제 선화, 작화죠, 작화. 그래서 이렇게 뭐 기깔나게 잘 그리는 그런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뭐 다 잘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 글과 그림 쪽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잘 키우는 게 내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쪽 역량을 키워야 나중에 이렇게 메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메인의 자리라는 거는 이제 회사 소속이어도 내 이름 걸고 딱 작품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메인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그리고 또 직장을 나오더라도 홀로서기가 가능해요. 저도 제가 지금 회사 작품이긴 하지만 제가 메인 인력이라서 제 이름을 걸고 지금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어차피 월급쟁인데 무슨 뭐 큰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커리어를 쌓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쵸, 경력을 쌓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물론 이 후공정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쪽 뭐 스토리 보조나 콘티 보조, 이게 선화 보조 이쪽으로 한번 보조서나 이런 파트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또 어떨까라는 네,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맞아요. 웹툰 쪽은 경력이 있어야 일단 뽑는데 그래서 어, 이, 위쪽에 보조로 들어가기 힘들다면은 이 아래쪽에 후공정 쪽 경력을 한번 쌓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또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저는 그 인재 채용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에 제가 공고를 올려요. 그래서 잡코리아나 뭐 사람인 아니면 방사 카페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제가 공고를 올리면은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진짜 이런저런 포포를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이제 생각보다 희한하게 보내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분명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액션, 메인 작화, 메인 선화 하실 분 하고서는 공고를 올렸어요. 그런데 좀 약간 정적인 분위기의 작업물만 담았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무성의하게 그냥 파일 뭐 한두 개만 보내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그냥 진짜 캐릭터 시트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순한 캐릭터 상품 일러스트나 뭐 가벼운 그림의 그런 느낌의 커미션 그림 아니면은 심지어 영상툰 작업물을 넣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2차 창작물도 많았어요. 네. 뭐, 물론 이제 이력서 보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취업을 위해서 좀 약간 간절한 심정으로 막 내 데스크탑에 있는 이것저것 작업물들을 막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라면서 이렇게 어필하려고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액션 쪽 메인 선호거든요. 그러면은 액션 장르에 맞는 이런 개인 작품을 담아야죠. 아, 그렇다고 해서 그 공고를 보고, 아, 마침 나 액션물 이렇게 세이브 해놓은 게 있었는데 하고, 만약에 내가 한 1에서 10화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화부터 10화까지의 모든 분량을 다 보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할 때 정말 진짜 그냥 슥슥슥 빠르게 보거든요. 일일이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바쁘니까.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이 포포를 정말 정성 들여서 확인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정말 빨리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포포를 많이 담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물량으로 승부하지 마시고요. 많이 넣는다고 막 꼭 어필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액션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이게 전투씬의 시작과 끝나기까지의 그 과정 있잖아요. 액션 하면은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뭐 얘가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은 얘가 맞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다음에 자세를 준비하는 그 중간 동작, 뭐 스킬 이펙트 그런 효과 막 이렇게 꽝 하는 그런 순차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박진감 넘치는 흐름이 느껴지는 컷들을 담을 그런 내용들을 담으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액션으로 예를 들었지만은 뭐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좀 바로 거르는 그런 폭포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이제 딱 켰을 때 보이는 여기 위에는 이제 여기 위로는 뭐 이력 사항, 자기소개,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밑에 첨부 파일 내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담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뭐가 많아요. 이게 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쓸데없이 뭐 파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걸 봤을 때부터 약간 제발 아니, 좀 약간 이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PDF 하나로 묶어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은 뭐 압축 파일 하나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성의도 있었을 법한데 좀 부족하죠. 네. 그다음은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예시로 GPT를 만든 거긴 한데 네 저는 웹툰 웹툰 관련 인력 그거 구인 공고를 올린 건데 약간 게임 원화 일러스트 느낌의 작업물만 가득하죠. 이게 잘 그리긴 하지만은 웹툰 작업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렇게 탈락시킵니다. 웹툰이랑 일러스트랑 많이 다르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러스트 분들이 잘 그린다고 해가지고 막상 웹툰을 시켜보면은 생각보다 그 정도의 컨디션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웹툰은 좀 약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주간 마감이기도 하고 그래서 빠르게 그려내야 되는데 일러스트 분들은 약간 이런 일러스트는 이게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공들여서 차곡차곡 밀도를 쌓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웹툰은 전혀 성격이 다르니까 네 저는 딱 바로 거르고요. 근데 또 이제 생각보다 게임 일러스트를 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 생각 의외로.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파일 한두 개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잘 만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콘티, 콘티 구인 공고를 올렸다라고 치고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들어온 건데 음, 포트폴리오 표지는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두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목차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정보랑 경력 적은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눈에 보기 깔끔하게 이력사항이랑 뭐 이런 인적사항이랑 연락처, 뭐 학력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뒀죠.
그다음에 또 자기소개 그리고 주요 역량 이런 것도 그냥 뭐 한눈에 보기 좋게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콘티 작업물도 이건 로맨스 판타지, 그다음에 이거는 액션. 이런 식으로 이게 장르별로 정리해가지고 첨부를 해뒀고요. 근데 대신에 저는 지금 이 예시 그 뭐냐 여러 학우 여러분들은 만약에 폭포를 만들 때 제가 만든 이 예시보다 작업물을 좀 더 담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양을.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뭐 이런 후보 정도 할 줄 알아요 하고 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딱 보기에도 이제 비포, 이건 애프터. 이것도 비포, 애프터.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이제 그 뭐냐 아 이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잘 구성을 해놓으면은 뭐, 그뭐 후보정 할 수 있다고 깨알 어필도 해놓고 이렇게 잘 구성해 놓으면은 좀 높은 확률로 담당자한테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아 이게 다른 분도 말씀해 물어보셨었는데 그 포폴 웹사이트 링크를 첨부하는 거는 어떻냐? 이것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그냥 아예 한 대 모아놓은 거니까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뭐냐 이렇게 링크로 보내주는 분들도 꽤 있어요. 블로그 링크나 뭐 아니면은 아예 포스트 타입 링크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저 포함해서 채용 담당자들은 이렇게 빨리 훑어본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깔끔하고 명료하게 한눈에 이게 막 한눈에 딱 파악 가능하게 만드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네, 좀 그리고 뭐 물어보신 대로 이렇게 링크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아예 구글 드라이브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다운로드 받는 링크긴 하지만 뭐 그것도 이제 굳이 뭐 다운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약간 조금 수고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PDF나 뭐 블로그 같은 그런 자기 포폴 모아놓은 사이트 링크 보내주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아요. 네. 그다음에 진짜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제가 이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이제 이 협업 능력입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이 묻잖아요. 일 잘하는데 인성 별로인 사람이 좋아? 아니면은 인성은 좋은데 일 못하는 사람이 좋아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인성 괜찮은 사람이 좀 더 낫다고 하거든요. 네. 일은 그래도 가르치면 되는데 인성은 뭐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협업 능력이 일단 그 뭐냐 포트폴리오가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직에 잘 적응하려면 사회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사회화 진짜 진짜 중요. 이건 진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도 만화과를 나왔잖아요. 이제 제가 경험해 본 그동안의 그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자면은 네,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 머릿속으로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네, 어쨌든 그동안의 빅데이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화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대부분 개성이 진짜 참 강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또 다들 생각하는 이미지가 만화하는 애들은 약간 좀 폐쇄적인 성격에 뭔가 좀 약간 히키코모리 오타쿠, 이런 이미지를 다들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지는 않고, 어떤 부분으로 개성이 강하냐면은 약간 개성 강한 친구들 특징이 고집이 진짜 세요. 진짜 진짜. 네. 게다가 개인주의에다가 이제 또 다들 프라이드가 진짜 높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 했을 때
이게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는 친구들도 작품 관련으로 이제 교수님이랑 뭐 크리틱 시간, 이렇게 뭐 상담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뭐 교수님이 이제 그 뭐 이런저런 고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앞에서는 아, 네네 하다가도 뒤돌아서면은 뭐라는 거야? 하고서 약간 뭔가 딱히 이렇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몇몇 봤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회사까지 이어져 가지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기획서라던가 콘티를 갖고 이제 회의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제 냉정하게 피드백을 하거든요. 내용이 재미없으면은 재미없어. 이 컷의 연출은 너무 루즈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바꾸자 하고 제안을 하면은 그 타인의 피드백을 수용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작화도 이 부분의 동세가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하고 지적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신규로 기획 중인 작품이 있었는데 그거의 메인 작화를 이제 어느 특정 직원을 정했어요. 직원으로 정했는데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제 다른 직원이 오더라고요. 그러고는 본인을 메인 작화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뭐뭐 씨는 아직 메인을 맡으시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관두는 분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 사람과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메신저로만 이렇게 소통했던 팀원도 있었거든요. 뭐 이제 그렇게 소심한 성격의 분들은 아마 뭐 학창 시절에도 그림 한번 보여줘 하면은 절대 안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꽁꽁 숨기는 그런 이제 부끄럼 많은 친구들이었을 텐데 이제 여러분 여기 그 뭐냐 개인작이나 습작을 그리면은 주변에 보여주거나 뭐 하다못해 SNS에도 한번 이제 개인 포폴 모아놓는 아카이브 모아놓는답시고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웹툰 그려가지고 혼자만 은밀하게 이렇게 보면서 예 하고 감상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 세상에 공개될 거 부끄럽더라도 주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연습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땀길로 샜는데 어쨌든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소심해서 대화가 원활하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그 고집 센 분들보다 소통하기가 더 힘들어요. 애초에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딱 달성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가 기본적인 이거 소통, 그 다음에 이게 적응력,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이게 뭐 요즘 막 이렇게 MBTI 막 F들 공감해줘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사회적인 공감 능력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예외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입 기준으로는 그래도 회사 생활을 겪으면서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됐고 이 부분은 제쳐두고 일단은 소통, 적응력, 공감 능력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 쭈뼛쭈뼛 하지 말고 명확하게 딱 전달하도록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딱 그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어도 그런 성격이어도 그게 아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의견이 항상 같을 수만은 없잖아요. 당연히 의견이 다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근데 그 부분을 조율하고 타협을 할 줄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할 때 의견 차이로 좀 상황이 격앙됐었어요. 격앙됐었다면은 그날 일단 퇴근하고 샤워하면서 그 순간을 한번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을. 그래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가지고 어느 쪽이 좀 더 나은 방안이었는지 이렇게 고민해보면은 결국에는 방향이 좀 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날 이제 출근했을 때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 의견이 맞았으면은 좀 그 팀원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보시고요. 상대가 이제 팀원이 맞았다 하면은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뭐님 의견이 맞는 것 같더라 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자아 성찰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 뭐냐 회사에서 사람 사는 곳에서 갈등을 트러블을 제대로 못 풀면은 작품에서도 그게 티가 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요즘은 작품 스크롤 내리면은 맨 밑에 이게 스태프들 크레딧처럼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합지졸 팀이 돼가지고 작품이 막 욕먹어요. 그러면은 내 이름도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창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효과적인 팀워크를 발휘해야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모두의 성과가 올라가는 길이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조직에 잘 적응하려면은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 네. 저희 그 강의 끝나는 시간이 9시 반인가요? 네, 맞아요. 9시 반. 제가 시간이 혹시 부족할까 봐 네네. 준비했던 얘기가 더 있긴 한데 그랬어요? 예. 안 될 것 같아서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얘기인데요? 그냥 제가 뭐 회사 다닌 지 한 음.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팀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지를 이제 음.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길 것 같아가지고 짧게 요약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제가 네네. 이제 입사했을 당시에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막내였거든요. 음. 근데 2년 차에 어쩌다 보니까 팀 어, 그 제 원래 있던 10년 그 뭐냐 그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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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일하신 그 사수? 팀장님이 이제 퇴사하시게 되면서 어, 그분이 후임으로 저를 뽑으신 거예요. 음. 근데 저는 막내고 이게 왜 나지 왜 나를 선택하셨지 싶었는데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냥 우직하게 잘 해서 음. 뭔가 한 2년 차 만에 팀장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요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이게 사건이 있다거나. 저는 약간 그 특히 지금 윗분들이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셨던 부분이 약간 그 책임감. 음. 네. 책임감을 좀 높이 평가해 주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맡은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저는 퇴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뭐 제가 무능력 해가지고 늦게까지 붙잡고 있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속으로 뭐 그 한 이 정도까지만 작업을 해도 되는데 저는 한 이 정도까지 더 하고 가려고 항상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이 정도 부분을 더 하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좀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던 게 컸죠. 네.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단 그래도 나은 평가를 받아서 리더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다른 팀원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보다 일찍 들어왔던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컨트롤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그것도 제가 모르니까 이제 그 부장님이라던가 대표님을 맨날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음. 이렇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법을 계속 물으면서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지, 네. 그리고 뭐 이제 저도 약간 그 괜한 책임감 때문에 뭔가 업무를 좀 더 떠안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 약간 무식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냥 저는 뭐 좋게 말해서 우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뭐 어쨌든 시키는 거 잘하고 잘 열심히 구르고 해서 직급이 팀장까지 오르게 됐네요. 2년 만에 초고속 승진했다는 얘기죠? 님이. 근데 뭐 그죠? 예. 작은 회사니까요. 네. 뭐, 어쨌든. 선배 그 직원분들이 계셨을 텐데.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특이 케이스고 운이 많이 음.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뭐, 이따가 뭐 이제 질문 주실 텐데, 학우님들이. 지금 얘기 중이시니까 관련해서 그 청강제 문화산업대를 졸업했으니까 네네. 청강문화산업대 그 학과 전공을 했다라는 점이 뭐 입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승진이라는 데서 좀 작용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저는 청강 나오면은 일단 오 하고 보게 돼요. 이력서를 딱 봤을 때. 음.
그러면은 모자라진 약간 역량이 부족하진 않겠네라는 생각? 음, 네, 왜냐면은 지금 청강이 간판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 안에서 이제 되게 치열하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경쟁을 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업무 역량은 잘할 거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편견? 선입견? 네. 좋은 편견, 좋은 선입견. 네네네. 네. 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약간의 후광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뭐냐, 질의응답 하기 전에 일단 음, 끝인사 네.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시간이 모자랄까 봐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벌써 9시 15분이 넘어가는 거를 보고 아니, 뭐 조금 넘어가도 괜찮아요, 학우님들. 약간 좀 그랬어요. 네. 약간 의식이 되더라고요.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는 게. 네. 어쨌든 뭐 요즘 웹툰 업계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너무 힘들다고 빙하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웹툰 배우시는 이제 꿈나무 학우분들 앞에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뭐 업계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실 텐데, 뭐 제가 이 당연한 말을 참 1시간 넘게도 길게 떠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얘기들을 준비한 거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리는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고 이제 취업 준비 잘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취업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중요하다.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알차고 뇌리에 잘 박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어디다가, 농담이고 줄에다가? 그냥 채팅으로 뭐 박수 네. 이거 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열심히 강의해주신 네. 김다슬 팀장님께 박수 네, 뭐 보내주시면 긴 얘기였는데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강의 내용 중에 또는 뭐 강의 내용 중에 없었더라도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네, 아까 뭐 제가 중간중간에 답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놓친 질문들이 있는데 또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 드릴게요. 그, 뭐, 질문 나오기 전에 먼저 물어보면은, 이제 취업 당시에, 아까 소개해주신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 제작 파트 포트폴리오잖아요. 제작 스텝 지원하는 분들의 네네네.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팀장님은 PD로 지원하셨을 텐데, PD로 지원하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저는 제가 PD로 들어온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 작업물들을 포트폴리오로 낸 거라서 근데 그래? 대신에 그 PD 준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PD 준비했었던 그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뭐냐 플랫폼마다 분석하거나 작품 분석 음. 뭐 음,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작품 분석이나 작품을 기획해보거나, 네네네. 이런, 뭐 이런 이렇게 것들이죠. 괜찮은 신규 뭐 작품 기획해 보거나 그런 아이템 하거나 그다음에 예, 이런저런 분석 많이 하는 거 그런 거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작품 많이 봐야 되고, 많이 좀 예, 연구하고 그거 예. 분석도 해봐야 되고, 글로 써봐야 그쵸 되고. 그쵸. 네, 근데 그거는 무슨 파트든지 다 당연한 얘기니까 이게 네, 다들 많이 보시고 많이 그려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예, 주시면 될 제가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네. C 부분에서 최소 MG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뭐냐, MG 같은, 뭐 RS나 MG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파트라면은 뭐 이렇게 그 스토리 콘티, 아니면은 뭐 선화. 이쪽 부분이, 이쪽 파트들이 이제 뭐 그 RS나 MG 같은 유료 수익 가져가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해당되는 후공정은 MG는 딱히 없는 걸로 알아요. 그냥 MG, 그냥 약간 월급? 아니면은 뭐 외주 페이 뭐 그런 개념이지.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보다
폭폴과 면접이 더 비중이 큰가요? 30대, 40대 신입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회사마다 평균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어떤 회사는 좀 약간 젊은 연령대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약간 뭐 중년 쪽의 연령대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회사마다 약간 그 선호하는 연령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94년생이에요. 제가 94년생인데 웬만하면은 팀원은 이 미만으로 뽑으려고 하거든요. 많이 해야 동급? 많이 해야 동갑. 네. 왜냐면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은 제가 컨트롤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근데 인사 이거는 담당자보다 나이가 어려야지 된다는 거네요? 그게 약간 제가 지시를 내리기 편해요. 네네. 인사 담당자의 나이가 좀 중요하겠네. 아니 근데 인사 담당자 그냥 그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의 나이가 중요한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마다 다르다. 음. 그 회사의 실무 리더의 나이에 따라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죠, 그죠. 네. 뭐 개인 연재 경력이 있고 성적이 나쁘지 않다면은 회사 취업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카카페 밀리언 페이지 기준? 밀리언 페이지가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긴 한데 개인 연재 능력이 있고 성적이 나쁘지 않다. 근데 저는 사실 성적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높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대신에 개인 연재 경력이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도전마나 이런 거에 올린 게 아니라 돈 받고 상업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죠. 맞죠? 이제 그런 경험이라면은 이제 저는 높이 해요. 왜냐면은 한 작품을 끝까지 이제 연재해가지고 완결을 했다는 경험이 이게 쉽게 볼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책임감이 있다라는 그 증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게 봐요. 저는 청강대에서처럼 그림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요. 뭐, 네. 그러면은 뭐 이제 하셔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연재 경력으로 네. 청강대처럼 그런 학교에 대한 어떤 후광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근데 같아요. 꼭 뭐 무조건 청강대라서 뽑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포포를 보긴 보죠. 학교가 어떻든. 그래도 청강대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잘 그리겠네 이런 건 있는데 네. 이제 뭐 프리패스까지는 아니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네네, 그렇죠. 연재 경력 근데 이제 있는 뭐 확실히. 청와대가 아니라 그냥 뭐 개인 연재 경력이 있다 음, 음. 이러면은 뭐 이것도 당연히 엄청난 플러스죠. 건강상 출퇴근이 힘든 경우라서 외주로 일을 찾고 있는데 외주는 어시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어 이런 그 단기나 그 장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시 분들 있잖아요. 뭔가 약간 끝까지 같이 가주실 분들을 많이들 찾거든요. 단기면은 뭐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약간 책임감 있는 그리고 이제 마감날 어기지 않는 예를 들어서 채색 어시라고 쳐요. 그러면은 채색 어시에게 주어지는 작업 시간이 진짜 적어요. 네. 그래서 이 손 빠르게 딱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줄 수 있느냐. 딱 좀, 예, 손빠름이 약간 그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펑크가 안 나게. 뽀뽀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이쪽 분야에 관련 종사를 하지 않았어도 채용이 되나요? 어,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한데요. 만약에, 이게 약간 나이 얘기를 하기 싫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완전 다른 업에 이렇게 오신다 하면은 저는 약간 그걸 좀, 괜찮을까? 약간 멈칫하게 돼요. 근데 뭐 대신에 포폴이, 완전 잘 그리네 하고서는 진짜 진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하긴 해서 이 자리에서 뭔가 약간 딱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네요. 뭐, 뭔가 이렇게 따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약간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부분에서 이어서 질문 드리는데 웹툰 어시를 외주로 받았을 때 적정 가격선이나 최소 가격선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그 네이버에 방사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단기 외주 구하는 그런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 게시글들 보시면은 이제 어느 파트는 대부분 평균 가격이 이 정도구나 하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색 어시는 보통 시간을 얼마나 주나요? 이거는 장르가 어떻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미색은 하루? 네. 그리고 뭐 하루에서 그다음에 명함까지 한다면은 하루 반나절? 1에서 1.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산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제 이틀 정도를 잡아먹는다면은 약간 그 메인 작가가 약간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이제 작업 시간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주는 사람을 선호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웹툰 회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떤 모델일까요? 저희 회사는 그 신티크 쓰고 있는데 막 그 최신 모델까지는 아니고 그 22인치 그냥 쓰는 제가 제품명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거 쓰고 있어요. 예전 코로나 때보다는 단가가 많이 내려간 추세인데 예전처럼 호황기가 아니라서 네. 어쨌든 그때보다 그 뭐냐 편차가 너무 심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질문 드려봤어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요즘에 웹툰이 빙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계가 지금 잘 안 되니까 후공정 이 어시분들의 몸값도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그래도 일단은 이게 어시를 해본 경력을 쌓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뭐 너무 푼돈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전공정을 원하는 스튜디오도 요즘에 많죠. 네, 왜냐면은 요즘 이게 그 파트별로 요즘에 또 다 나뉘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또 그냥 맡아서 하는 이유가 맡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찢어가지고 일을 나눠주면은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그 뭐냐 일을 이렇게 다 찢어서 준 담당자는 여기랑도 소통해야 되고 여기랑도 소통해야 되고 저기랑도 소통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관리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1인 작가한테 통으로 넘기자 해서 그 특정 스튜디오들은 요즘에 다 그렇게 전공정을 맡기더라고요. 그렇게 좀 추세가 변한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 보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전공정 맡기는 게 단가가 더 싸요. 저는 이제 제가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그냥 1인 작가한테 통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작화 메인 작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메인 작가가 이제 다 전공정을 하는 건데 뭐 대신에 회사가 스토리랑 기획, 스토리, 콘티까지 하고 회사가 이제 기획, 콘티까지 하고 이제 그 개인이 이제 작화에 작화. 대한 전공정을 다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개인이 알아서 뭐 어시들 꾸려가지고 이걸 다 완성을 해야 돼요. 네. 이런 시스템으로 요즘 가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또 똑같이 개인 작가에게 가는 부담이 좀 늘었다는 거?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말한 대로 부담이 좀 더 되니까 결국에는 퀄리티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어시나 스텝이 아니라 작가로 데뷔를 하는 거라고 보니까 네. 그만큼 이득이. 근데 또 똑같이 개인이면은
그 메인 작가가 되려면은 또 요구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 잘 그려야 되고, 예, 그런 능력치가 이제, 있, 그 요구되는 능력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또 제가 그런 경험을 쌓으려면은 일단 어시 일자리가 있으면 한번 해봐라. 네, 뭐, 1인 작가 전공정이 되니까 뭐 퀄리티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갑자기 막 진짜 웹툰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높아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게 오히려 또 그냥 오히려 조화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나 싶어요. 물론 코로나 때가 제 전성기고 돈도 잘 벌었고 했지만 이게 퀄리티가 낮아지면은 반대로 이제 제가 이거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퀄리티가 낮아지면은 이게 개인 작가로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시로 경험을 쌓아보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가벼운 만화 뭐 일상툰이나 이게 개그 장르 조금 있는 아니면은 뭐 힐링물 같은 이런 거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도전해서 작가로 데뷔해보시는 것도 나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앞에는 다 스튜디오 취업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이렇게도 이제 될 수 있다. 비교적 뭐 로판이나 액션, 무협 이런 게 아니라 비교적 그래도 좀 가벼운 작화로 접근할 수 있는 뭐 일상툰, 개그툰, 뭐 힐링툰 이런 거로 한번 준비해가지고 개인 작가로 데뷔해 보시면 또 그것도 뭐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자들의 눈높이를 원래대로 가서 개인 작가의 입지가 넓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럴 수 있죠. 음, 뭐 약간 그 예전에 네이버 웹툰에 그런 뭐 개그물 일상물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약간 그때로 조금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뭐 재밌어 보여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개그물 하고 싶은데 본인이 약간 개그물 하고 싶은데 이제 뭔가 본인이 1인으로 하기에는 힘드시면은 뭐 저희 회사도 한번 문 두드려 보세요. 저희 개그물 또 그게 준비할 의향이 있어가지고. 스튜디오에서도 원고, 투고를 받나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어, 그 뭐냐, 스튜디오들도 자기네들 회사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그 뭐냐, 저 일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 거기가 있거든요. 그 뭐 실제로 저희 회사도 사이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이제 어떤 친구가 자기 작업물 보내가지고 같이 일하게 된 케이스도 있어요. 정식으로 구인 공고를 올린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뭐, 풋볼 그냥 보내놓고 이제 일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여러 공정 중에 좀 지원을 많이 하는 수요가 높은 파트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네.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파트가 좀 수요가 높고 낮고가 있을까요? 어, 요즘에는 메인 선화를 안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음,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뭐냐 거기 메인 선하면은 그 투자되는 노동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 이게 진짜 막 손목 갈아가면서 막 많은 시간을 이제 들여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중요하면서도 이제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드로잉부터 산업까지 어떤 거요? 드로잉부터 산업까지 그죠? 이렇게 스케치부터 이제 딱 어쨌든 그 메인 선화 이제 예. 그 스케치부터 이제 선 따고 하는 음, 그 메인 음. 선화를 그래서 이게 또 메인이다 보니까 요즘 또 약간 그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힘들기도 하고 책임지기도 그죠, 싫고. 그죠.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책임감과 부담감이 확실히 확 적은 채색이나 뭐 배경, 후보정 이쪽으로 빠지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음. 스텝을 할 거면 차라리 책임감 좀 네, 덜 할 수 있는 네, 쪽. 그죠, 그죠, 그죠. 워라밸 있는 그런 후공정 스텝이 낫지. 메인은 진짜 쇠가 빠지게 하고, 음, 네, 약간 워라밸 챙기고 싶으면은 좀 후공정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아버님들. 네, 뭐 요즘 공고보다는 연줄로도 먼저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인 게 왜냐면은 회사에서는 검증된 인력을 구하고 싶거든요. 뽑고 싶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죄송합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친구가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이제 꽤 괜찮은 제자들 있으면은 한번 소개시켜 줘라, 뽀뽀를 한번 보내줘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지인을 거치면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는 뜻이니까, 음, 네. 그래서 연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대학 때까지만 해도 만화업계에서 무슨 인맥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업계에서 일해보니까 인맥이 진짜 중요해요. 저 지금 서재희 교수님한테 청강대에서 제자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의도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특강도 하잖아요. 음. 인맥 되게 중요해요, 진짜. 네, 인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이제 포폴이 준비된 상태면은 더 좋고, 그쵸, 그쵸. 그 연줄과 인맥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 아, 그거 중요하죠. 이게 약간, 어, 여기 있는 학우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해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얼굴 알고 하는 게 아닌, 아닌가요? 아니죠? 대면 할 때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쭉 학교 다니시죠. 네. 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인맥을 쌓는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 SNS나,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친구들은 SNS로 이제 여러 작가님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친해지면은, 친해지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안면도 트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지망생이신 분들은 뭐 지망생 커뮤니티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대신에 저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너무 지망생들끼리 모이면 또 안 돼요. 너무, 너무 또 부정적이게 돼요. 뭐 근데 어쨌든 약간 적당히 SNS 하면서 인맥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트위터, 제가 사실 트위터를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 저는 인스타나 어쨌든 이제 트위터 하는 다른 팀원 계정을 봐가지고 괜찮은 작가 있나 한번 찾아볼 때도 있긴 하거든요. 네. 학교, 직장, 스터디, 학원. 요즘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사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몇몇 분들이 뭐 디스코드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스터디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SNS도 그렇고 이제 적당히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인스타가 이제 좀 대중픽이긴 하죠. 대중픽. 네. 요새는 어떤 일 같은 제안은 대부분 다 DM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인스타 어, 없으면 일을 못 받는다고 할 정도로. 네, 저는 음, 인스타도 되게 많이 보고 인스타 DM으로 이제 또 제가 약간 그 같이 일해 보실래요? 하고 저희 그 뭐냐 직원으로 같이 일해 보실래요? 하고 제안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채용 제안을. 근데 이제 뭐 계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식으로 올려놔야 되겠죠, 그쵸, 작업을. 그쵸. 예. 그래서 그 인스타에 이제 애초에 자기 작업물들을 다 올려놓으니까 음. 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윗분에게 보여드려가지고 이분 이 작가 어때요? 하고서는 이렇게 딱 약간 결제 서류 맞듯이 이제 허락을 받으면은 이제 연락하고 이제 한번 미팅하러 오시죠? 하고서 미팅 나누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합류해가지고
일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면 포스타입이나 뭐 이런 딜리업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웹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작업물이다 보니까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그림 한 장 한 장씩 올리기엔 조금 딱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그렇게 네. 만화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포트폴리오처럼 사용하거나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인스타는 네. 오히려 일러스트 쪽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사실 또 말씀하신 게 딱 좀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 뭐냐, 네, 맞는 것 같아요. 뭐 포스타입이나 블로그 같은 데 올려가지고 이제 올려놓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또 따로 또 다 이렇게 막 네, 연동해서 연결해서 네, 다 아카이브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뭐 그거 다 타고 타고 들어가가지고 네. 네, 연락 취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학우님들은 학교 다니고 계시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다 모든 과정을 마치실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행사나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그럴 때 자주 참여하셔서 얼굴 보고도 이야기 나누고 그럼 무슨 작업물 작업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맥이 전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파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음.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뭔가 친분도 쌓으면서 같은 업계에서 이제 이렇게 인맥적으로 연결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우님들도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좀 만남의 기회를 활용하시면은 그게 또 나중에 계속 연결되어서 네, 도움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 나중에 이 만화판이 그렇게 시장이 넓지가 않아서 다 건너서 아 맞아 너뭐 어디서 봤던 적 있는데 뭐 여기서 보게 됐네 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같이 대면할 기회가 있을 때 잘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오늘 네 시간이 이제 오버가 돼서 우리 김다슬 팀장님을 보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 인사말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인사말은 뭐 네, 아까 하긴 했지만 네, 네, 어쨌든 일단은 많이 보고 많이 그리시고 네. 작업물들 많이 쌓아 놓으시고 이제 딱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취업 성공하시면 좋겠고요. 네, 뭐 취업 생각이 없더라도 이제 개인 작가를 데뷔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데뷔 꼭 성공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게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제가 누구를 뭔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게 참 되게 약간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좋네요. 네. 오늘 좋은 강의해주신 김다슬, 서울에 웹툰 스튜디오 다니시는 김다슬 팀장님 이야기 잘 네, 들었고요. 서울에 예, 자가 없고. 네, 자가 없고는 제가 뺐는데 일부러 오늘 예, 재밌는 강의, 도움이 되는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들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